본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입니다. 정겹고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 어촌의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KTV 살얼이랐다 시즌 4. 바람 손잡고 이른 가을이 나부낍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매일 이랑과 고랑을 오가듯 산과 들에서 풀, 꽃, 나무를 거두어 색을 짓는 농사꾼. 환경과 사람이라는 테마를 두고 싶어요. 어쨌든 환경과 사람한테 이로움을 주는 염색을 하고 있는 염색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제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옛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염색을 그대로 저는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통 염색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손에서 색이 피어납니다. 채 아래로 흐르는 짙은 초록색 물. 누구보다 자연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에 늘 맨손으로 염색을 하다 보니 손톱에 든 물이 말을 나눕습니다. 그렇게 2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네, 얼음으로 들어가면 확 맑아집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손길로 길어올린 173가지 자연의 색. 옛날 선조들이 그 색명을 표현해내는 표현력이 너무 낭만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두록색, 콩의 녹색이라는 뜻이잖아요. 두록색. 그리고 뭐 하염록색. 여름에 푸른 염로수 같은 색이다. 그 중에서 가장 낭만적인 색이 월백색이었습니다. 달빛의 흰색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참 낭만적이다.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 색을 보면서. 그래서 그 색을 한번 다 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매력에 빠져서 사실 염색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하나 색을 만들어가는 그 재미. 한지에 물이 스미듯 자연에 물들어가는 인생. 전통 염색가 박영진 씨는 오늘도 맨손으로 색을 짓습니다. 173가지 색을 짓는 농사꾼 51세 박영진 씨. 지리산 아래 짙푸른 동네. 그 이름도 맑은 산청입니다. 자막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산 그늘에 잠겨 평소엔 묵묵하던 박영진 씨의 염색 공방이 한 달에 한 번씩 수런거리는 날이 온다는데요. 내레이션 김기현. 마침 오늘이 바로 그날인 모양입니다. 염색 공방을 찾은 10명 정도의 사람들. 51세 박영진 씨 전통 염색가. 저하고 같이 인연 맺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이제 염색연구회라고 산청군 천연염색연구회라고 한 벌써 15년인가 16년인가 같이 염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 멘토로서 같이 하고 있어요. 비닐 봉지에 담긴 흰색 천을 꺼낸다. 세 개. 하나만, 두 개만 가져가, 두 개만. 예. 그거 가져가봐. 세 개 전부 다 가져가봐요. 자연의 색을 가까이 보고 느끼고 그대로 생활 속으로 옮겨오는 일이 좋아서 모였다는 사람들. 자, 쭉쭉 들어가세요. 한약재로만 알던 황백이 이리도 아리따운 노란색을 뿜어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다고 하는데요. 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마당에서 큰 대야에 천을 넣고 염색한다. 이야, 정말 고운 황금색이로군요. 우리 해놓으면 참 괜찮아요. 이게 우리.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래요. 그거 조미 울부터 먼저 딱 울만 먹잖아. 실컷 안 먹잖아요. 맛있는가 봐 우리. 울을 잘못 보관하면 조미 다 먹어버려요. 천연염색연구회 회원. 좋아요. 좋습니다. 색의 묘미도 있고 이게 친구를 쓰게 되면 수채 여름 같은 때는 땀 냄새나 이런 것들도 덜 나고요. 아름다운 색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에서 얻는 거니까 그 어떤 색에도 비교가 안 됩니다. 예, 자연 염색을 해보면 그게 좋아서 자꾸 하게 되죠. 그저 한 번 담갔다 꺼냈을 뿐인데 금세 색이 옮겨왔습니다. 이 얼마나 정직한 일인가요? 게다가 바람과 햇볕의 양에 따라 같은 색이라도 미묘하게 달라진다 하니
신기한 일입니다. 펄럭펄럭하니까 예. 어때요? 빨랫줄에는 염색한 천을 보며 완전히 뭐 하늘로 날아갈 것 같지 뭐. 색도 너무 예쁘고. 예. 저도 막 퇴직하고 집에 있다가 이제 기촌을 하게 돼가지고 이리 이사를 왔는데 여기서 이제 같은 이런 인연이 돼가지고 한 마을에서 이제 같이 오게 됐는데 그럼 너무 색이 신기하고 너무 예뻐요 진짜. 예. 그리고 평소에 이런 염색 옷을 즐겨 입고 하긴 했지요 그래. 그래도 아직까지 한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하기는 한 3년 차 들었는데 아직은 뭐 이 대해서 깊이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냥 이쁘다. 색이 예뻤어. 불멍, 물멍이 좋다는 건 알았지만 생멍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만가만 넘실대는 세계 파도를 멍하니 보고 있자니 명상을 하는 기분인데요. 박영진 씨 역시 하나하나 색을 알아갈수록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합니다. 박영진 씨. 그 옛날 선조들이 그 색명을 표현해내는 표현력이 너무 낭만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두록색, 콩의 녹색이라는 뜻이잖아요. 두록색. 그리고 뭐 하염록색, 여름에 푸른 염로소 같은 색이다. 그리고 이제 저런 갈색도 뭐 조갈색, 명갈색, 다갈색. 그리고 홍색도 뭐 다 대홍색, 소홍색, 목홍색. 이런 식으로 색명치를 다 분류해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 재미있고 낭만적인 색이야. 그 중에서 가장 낭만적인 색이 월백색이었습니다. 월백. 예, 월백. 달빛의 흰색이라는 뜻이잖아요. 백색은 백색인데 월백이 있고 설백이 있는 거예요. 눈의 흰색과 달의 흰색. 이게 참 낭만적이다.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 색을 보면서. 그래서 그 색을 한번 다 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매력에 빠져서 사실 염색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하나 색을 만들어가는 그 재미. 부부의 사진. 마치 운명의 짝을 만난 그날처럼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부부가 귀촌을 하고 또 평생의 업으로 천연 염색을 택한 데는 연유가 있습니다. 글쎄 염색계로 접어든 지는 한 22년째 된 것 같아요. 초창기 때는 뭣도 모르고 했죠. 어머니 하는 거 어깨 너머로 보기도 하고 기본적인 염색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합류가 된 것이죠. 무심코 버리는 물 한 바가지에도 생명이 다칠까 염려하시던 어머니. 그 여린 마음의 힘으로 환경운동을 했던 어머니의 뜻을 박영진 씨가 이어온 것입니다. 옛날엔 섬유가 귀하잖아요. 다듬이질을 하며 섬유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 그래서 다듬이질을 해갖고 풀이 섬유 안으로 쏙쏙 들어가면은 전체적으로 힘이 있어요. 다듬이질하면 금방 후줄근해지는데 이거는 1년 내에 입어도 후줄근한 게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지금도 다리미 대신 다듬이돌과 방망이로 푸세질을 하는 정성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77세 김순옥 씨. 염색공단에 가서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 한마디. 요만큼 물감을 쓰는데 거기 온 물을 다 오염시켜요. 그래서 그 비용이 물감 사는데 드는 게 아니라 배출한 물을 정수하는 데 비용이 다 들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생활 속에서 내가 이렇게 물려받은 자연을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 보존할까 싶어서. 그런데 우리 왜 녹조 현상 오면은 항토 뿌리잖아요. 근데 항토보다 더 탁월한 게 수치예요. 그래 항토하고 숯하고 생활 염색을 했죠. 가장 환경이 좋은 염색이 무엇이냐 하니까 황토나 숯 이런 것이 가장 환경이 좋은 염색인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냥 그것만 하다 보니까 식상하잖아요. 뭔가 또 다른 색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 충족될 때까지 공부를 한 것이죠. 밭에서 풀을 베는 아내와 영진 씨. 조선시대 고문서들을 공부하며 전국을 누비던 13년의 세월. 각지의 자연 재료들을 수집하며 그는 역사에 남겨진 173가지 전통색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표님 이게 쪽인가요?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면 쪽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 뭐 쪽빛 하늘, 뭐 쪽빛 바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막상 그 쪽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셔요. 근데 이게 이제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부터 내려온 전통의 색을 구현하기 위해 직접 농사를 짓는 정성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는 제가 이거 제 텃밭이니까 농사를 짓는 것이고요. 메인은 다른 데 있어요. 그거는 농사 지으시는 분하고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계약 재배를 합니다. 여기는 그냥 이제 잠깐 쓸 거. 예, 잠깐 저거 그냥 어쨌든 땅 놀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요만큼 짓는 것이고. 곁에서 잠시도 손을 놀리지 않는 아내 옥순 씨. 이거 같이 하시네요. 낯질은 저보다 집사람이 더 잘해요. 덥다. 야, 훤하다. 다 뱃. 요에 뱃나마는. 빨리 된다니. 올라오잖아, 빨리 밴데는. 지리산의 맑은 햇빛과 신선한 바람, 정성의 손길로 푸르게 길러진 쪽. 그래서 그는 색을 만든다 하지 않고 색을 짓는다 말합니다. 이른 봄 쪽씨를 뿌려 반년 남짓. 여름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수확을 합니다. 우려내는 거예요. 예. 이제 우려가지고 염료를 만드는 거죠. 잘 자란 쪽대에서 푸른 물을 추출해내는 첫 과정. 불면 날아갈까, 쥐면 깨질까 내내 금조겹으로 키워냈지만 이젠 더없이 세게 다져줘야 한다는군요. 영진 씨가 큰 통에 쪽대와 물을 넣고 장화시는 발로 밟는다. 됐어. 다 갖고 왔나? 저 있나? 끝내자. 쪽대를 통에 가득 넣고 큰 돌을 가져와 누른다. 이거 얼마나 놔둬야 되는 거예요? 3일. 3일. 그래서 물속에 얘가 가지고 있는 색소를 토해놓으라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게 시작인 거네요. 예. 가장 스타트에 들어간 거예요. 앞으로 3일. 쪽 염료를 얻기 위한 첫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오전 내 구슬땀을 흘려온 부부도 잠시 한숨 돌리는데요. 한산통굴 대단하다. 나란히 서서 오이와 무화과를 먹는 부부. 맛있냐? 뭐가 맛있다. 쳤어. 물 안 가져왔네. 아, 물 줄까? 됐다. 오이 먹으면 돼. 어머니께서 음. 그거 해주신다. 뭐. 인근 텃밭에서 따온 오이와 무화과로 갈증과 허기를 달래봅니다. 먹고 자고 숨쉬고 살아가듯 매년 어김없이 쪽을 심고 갖고 온 두 사람. 고된 일이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렇게 땀 흘려 갖고 온 색을 쉬 따라올 수 없다는군요. 3일 숙성하자 쪽대가 말랐다. 야무지게 눌러놓은 쪽대는 3일이 지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쪽대를 다 건져내자 아래에 짙은 초록색 물이 있다. 지난 계절의 뜨거운 태양과 바람을 머금은 응축된 자연이 고스란히 녹아내린 것이죠. 이 물로 쓰시는 거잖아요. 예, 이 물을 이제 얘는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디 하나 뭐 이렇게 오염이라 해야 될까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것이죠. 제 염색이 차라리 그래요. 어디 하나 버려져도 어디 하나 걸림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걸 자연을 위하고 인간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거든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너무너무 또 다양하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원하는 데를 섬유를 다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이 염색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쨌든 편리한 대신에 역행하잖아요. 자연을. 근데 그게 싫으니까 이제 자연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자연 염색인데 그 자연 염색마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그거예요. 어느 과정 하나 인위적인 화학약품이 들어가지 않는 천연 염색. 쪽대를 건져낸 후엔 굴 껍질을 바짝 태워서 만든 천연 석회를 넣어줍니다. 타협도 요령도 허락하지 않는 장인의 손길에서 찬란한 여름의 색이 탄생합니다. 이제 아까 물속하고 물하고 쪽하고 뒤섞였다 그랬잖아요. 네. 이 석회가 들어감으로써 그 물속에 있는 그 청색소를 흡착해버려요. 흡착해서 깔아앉습니다. 그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자꾸 적어줘가지고 아직까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지금. 천연 석회를 넣고 섞자 푸른색으로 변했다. 푸른 쪽빛이 돌기에 이제 다 됐구나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는군요. 이렇게 당그레질을 힘차게 잘 해놔야 그 다음 과정이 수월하다는데요. 자막, 당그레질, 버무려 섞는 작업. 다시 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마치 장을 담그는 것 같죠? 이걸로 이제 염색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이제 1차 준비된 거예요. 그렇군요. 내일이나 되면은 아까 이제 석회 넣었잖아요. 그만큼이 다 깔아앉아 있어요. 위에는 맑은 물이 있고 윗물은 버리고 밑에 것만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콩대 잿물을 내려서 콩대를 태워서 잿물을 내려서 단지에 넣고 발효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염색이 됩니다. 시작이 이제 시작했어. 그랬잖아요. 첫 출발점에 썼다 그랬잖아요. 농사로 따지자면 첫 씨앗을 뿌린 셈. 여기서 어떤 싹이 올라와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참 궁금합니다. 요거는 맨 이제 석회수고, 예, 아까 그 분리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밑에 앉아 있는 게 이제 쪽 앙금, 니남이죠, 니남. 이게 진흙 니자를 써가지고 이게 쪽 염료예요. 요것이 이제 저 단지 안에 들어가서 발효가 되면은 저렇게 이제 물이 드는 염료화 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물 안 들어요. 그래서 손이 늘 손이 안 돼요. 제 손이 하면 늘 이렇죠. 그래서 손이 저를 예. 늘 그러신 거구나. 손톱은 까만색, 손은 손톱은 잘안 청록색 빠져요. 물이 들어있다. 이 살은 잘 빠지는데 손톱은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손톱이 늘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이 손이 늘 이러니까 처음에는 특히 옛날에 지금이 하이패스로서 진입을 하잖아요. 옛날에 돈을 주고 받잖아요. 그럼 돈 내밀면 사람들 돈 받다가 뭐 손 빼는 사람들도 많이 봤었어요. 뭐 손이 뭐 시커멓게 들어오니까 받다만 쓱 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랬던 거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 뭐 그렇게 제 스스로 위안이죠.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염색할 손이 이래야지 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데 뭐 전혀 지금은 뭐 이상하지 않아요. 사계절 내내 자연에 물들어 있는 염색 장인의 손. 제가 보기에도 더없이 멋집니다. 단단한 즙염으로 만들어낸 귀한 염료들이 익어가는 보물단지로군요. 뚜껑을 열고 땅에 묻은 항아리 속 염료를 확인한다. 향이 참 좋아요. 참 잘 돼 있어요. 상태가 좋아요. 재산 목록 1호. 예, 네, 나의 보물이에요. 예. 근데 얘가 참 예민하거든요. 조금만 수 틀리면 색을 안 내놔요. 하지만 이쁘잖아요. 그래서 포기 못 하는 거죠. 이쁘니까. 예, 하지만 이쁘지만은 그래도 참 말을 안 듣는 그런 아이예요, 한마디로. 늘 살뜰히 보살펴야 하는 녀석이랍니다. 물색은 노릇장하죠. 네. 근데 이게 청색이 되는 거예요. 얘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살아있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얘는 나와 같이 염색에 10몇 년 동안 같이 지금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제가 열어서 확인하고 냄새도 맡고 하잖아요. 건강해요. 아주 지금 쪽통이. 여기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냄새도 다르고 물 색깔도 달라요. 그러면은 건강하지 않으면 색을 잘 안 내놓죠. 그러면 건강하게끔 내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들인 천을 꺼내 손으로 짠다. 공기 중에 닿으니까 색깔. 예.
이제 이게 화학 원리로서는 환원과 산화예요. 환원 상태에서 산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산소 한 만나 해줄까요?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색이 자꾸 풀어지고 있죠? 이제 이게 설적 한 번 한 거예요. 설적 한 번. 이제 이것을 말렸다가 또 한 번 더 하고 또 하고 하면 자꾸 진해지겠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검다 못해, 푸르다 못해 검은색까지 가겠죠. 자연의 섭리대로 색이 물드는 과정. 그 자체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과학입니다. 선조들의 전통 염색엔 자연과 환경, 사람의 건강까지 아우르는 어울림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요. 쪽 염료도 발효 과정을 거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각자의 역할과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진 씨. 생쪽 염색은 우리가 이제 생선 요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회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회는 살아있는 생선을 이제 바로 회를 떠서 먹잖아요. 생쪽 염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서 살아있는 쪽을 그대로 뜯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즙을 내서 염색을 하잖아요. 그게 회 같은 염색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고 발효 쪽 같은 경우에는 생선 요리를 비교해 보면은 홍어 같은 염색이라는 것이에요. 곰콩하게 곰삭아서 그 곰삭은 맛이 또 맛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곰삭은 맛의 염색, 바로 발효 쪽 염색이라는 것이에요. 눈이 시린 옥색에서부터 우물처럼 깊은 청색까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절묘한 색을 지어내는 박영진 씨. 전국 각지를 돌며 자연 재료를 연구했던 내공이 그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트럭을 타고 어디론가 가는 길에 두리번거린다. 이렇게 두리번 뭔가 찾으시는 것 같아서. 아, 내가 오늘 염색할 재료를 찾는 중이에요. 산에 있어요? 예. 정도 있고, 오케이. 아주 흔하디 흔한 나무예요. 흔하디 흔한다고요? 예, 아주 그냥 쉽게 만날 수 있고, 이제 염색 재료로서 가장 좋은 나무가 저 오리나무라는 나무예요. 어떤 거요? 오리나무. 오리나무. 예, 목재로도 쓸모도 없어요, 이 나무는. 오로지 염색을 위해서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나무예요. 길가에 트럭을 세우고 내려 풀숲을 헤쳐나간다. 넉넉한 지리산을 끼고 있어 약초의 고장이라 불리는 산청. 염색 재료가 무궁무진한 곳입니다. 오케이. 길가에 작은 풀 하나, 그러면 되겠네요. 산속에 꺾여진 나뭇가지 하나. 그의 손길이 닿으면 최고의 염료가 됩니다. 베어낸 나무를 차곡차곡 트럭 짐칸에 실른다. 이제 필요한 만큼 저는 채취해서 쓰고 있죠. 욕심 안 부리고 또 나무를 죽이지 않고 한 가지 이렇게 잘라 쓰고 또 몇 년 후에 또 반대편 쓰고 이런 식으로. 욕심을 내려야 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손으로 하는 작업이기에 자연의 시간표에 발맞춰 깜냥깜냥 해나가야 합니다. 함부로 앞설 수도 늑장을 부릴 수도 없죠. 집으로 돌아왔다. 자연과 함께 조용히 흐르는 삶. 오늘도 열심히 흘러 저녁 밥상 앞에 당도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는 음식을 준비하고 영진 씨는 식탁에 그릇을 내려놓는다. 텃밭 채소들이 골고루 한 줌씩 마실 나와 앉아 있네요. 네, 나물 위주로 저희들.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좀 할 때도 있고 평소에는 채소 위주로 하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맛있으니까요. 채소가. 알지잖아요. 고기는 오늘 먹고 나면 내일 먹으면 싫어. 만큼만 하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제철을 알려주는 채소들. 별다른 조리를 하지 않아도 싱싱한 단맛이 그득합니다. 지리산 자락을 집 뒷산으로 끼고 사는 특권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날 찌를 듯한 매미 소리가 물러가고
낮은 귀뚜라미 소리가 고개 드는 아침. 자막 내레이션 김기현. 여름이 뒷걸음질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트럭을 타고 출발한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면 손님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밤새 기대를 했던 부부. 자막 남사 예담촌. 박영진 씨의 염색 공방 말고 부부의 일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세월이 내려앉은 담장과 전통 기와가 멋들어진 남사 예담촌 안쪽 문화 공간입니다. 전통 염색을 널리 알리기 위해 부부가 10여 년 전 마련한 공간인데요. 세월을 품은 고색의 윤기가 물든 곳입니다. 52세 김옥순 씨 아내. 여기가 갤러리고요. 이제 요 카페, 갤러리 카페고요. 저기 한옥이에요. 남호 정사라고 옛날에 일시들 서당이었다 하더라고요. 저 뒤에 보이는 회화나무가 보이는 데가 일시 고가예요. 거기는 문화재고요. 지금 회화나무 꽃이 피어서 너무 예쁘죠. 저희들 연밭하고 배롱나무. 그리고 이제 카페는 사람들이 아주 작은 안 하지만 문화 공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1년에 몇 회씩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전통 염색을 계승하기 위해 오래도록 혼자만의 길을 걸어왔던 박영진 씨.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길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자리를 이곳을 소개시켜 주더라고. 이곳 활용해 보겠느냐. 보니까 폐가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 나오는 집 같은 그런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 자연이 만들어준 이 풍경, 이 기와집과 저 뒤에 500년 된 회화나무, 그리고 이 앞에 200년 된 매화나무. 이걸 보니까 아, 이 자리는 뭔가 작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도전해 보겠다 마음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한번 꾸며나가기 시작했죠. 꾸며놓고 나니까 너무나도 이쁜 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이곳을 문화공간으로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겼죠. 그래서 전시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돼 지역 밀착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연 염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와 함께 직접 염색 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색소는 그대로 있는데 이제 진한 청색을 얻으려 그러면 열을 발효시켜야 되고 아주 신선한 옥색을 얻으려 그러면 요 방법 하는 게 제일 깨끗한 색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옥색이래요. 한쪽은 보니까. 예, 옥색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저는 다 손으로 하거든요. 이거 모든 작업을. 근데 믹서기에 간다든지 그러면은 물론 편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색의 완성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색의 완성도를 저는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 손으로 합니다. 손님과 둘러앉아 쪽대를 함께 손질한다. 전통 염색을 경험해보겠노라 호기 있게 체험을 신청한 부부. 이렇게 빨래판을 놓고 방금 수확한 쪽대를 열심히 비비게 될 줄 짐작했을까요? 아버님 어떻게 좀 할만하세요? 이게 의외로 생각 힘든데요. 평소에 안 하는 일이 돼가지고. 팔에 땀나도록 사정없이 쪽대를 비벼준 후에는 이렇게 체에 걸러서 쪽물만 내리는 작업을 합니다. 왜 이걸 다 지체를 못하는 거 이상 잡아주시겠어요? 발효 염색과 달리 생쪽 염색은 이 물에 바로 흰천을 담가 염색을 하게 되는데요. 다 실크입니다. 영진 씨가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흰 천을 조금씩 집어넣으며 염색한다. 신기한 게 분명히 이거는 물색은 이 녹색이거든요. 근데 색 나오는 색 보고 옥색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숨어 있는 색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원래 본색은 옥색이란 거죠. 보여지는 색과 염색해서 나오는 색이 다르다니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만 일단 조물조물 색을 입혀봅니다. 됐습니다. 넣으시고. 염색한 천을 꺼내 바로 얼음물에 넣었다가 꺼낸다. 색이 맑아지죠. 얼음에 다 나오니까 맑아지죠. 초록색에서 옥색으로 변한 천. 안에 있을 때가 다르죠.
이 물은 이제 못 씁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얼음물에 헹궈주면 색이 한층 더 맑아진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남편이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훨씬 더 재밌으세요? 네? 재밌어요. 이제 염색이 끝난 천을 바람에 말려줄 차례. 빨랫줄에 천을 넣는다. 이야, 여름날 푸른 강물 한 줄기가 여기 내려앉은 듯합니다. 생쪽 염색 체험객 박경희 씨, 너무 예뻐요. 김상엽 씨,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색깔이네요. 정말 너무 예쁘네. 색깔이 예쁘다.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니까 손이 많이 가고, 아까 그 쪽을 이렇게 빨래판에 이렇게 좀 접을 낼 때는 땀이 날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이 결과물을 보니까 참 마음이 더 이렇게 색깔처럼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슴엔 시원한 강물 한 줄기 담아두고 이마에 땀을 식히러 갤러리로 향하는데요. 갤러리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색의 제품들. 하늘, 바람, 풀, 꽃, 온갖 자연의 색들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난 좀 서구행 그라서 이해는 자꾸. 천연 염색한 한복 조끼를 입어보는 체험객. 어깨가 좁은 사람이 한복을 입으면 물론 기와집은 있는데 기와집만 보고 가기에는 뭔가 아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념품도 좀 사면 좋겠고요, 사실 그게.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뭐 또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관광 도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이 맞는 사람 5명이 모여가지고 그런 기념품도 만들어 보고 공간도 그분들이 와서 관광할 수 있게끔 꾸며보고 그리고 이제 서로 그 관광 도래가 서로 연계해서 코스도 만들어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관광 도래 프로그램이었죠. 어쨌든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런 지원 사업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지원 사업을 통하면 엄두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거는 그것이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첫 발을 딛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막상 발을 내딛으면은 일은 진행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가마대로 시발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사 예담촌을 찾은 손님들. 갈수록 아름아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이젠 전통 염색하면 그의 이름을 쉽게 떠올릴 정도로 명망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계속 나아가길 부부는 바라고 있습니다. 카페에 있는 부부. 그냥 네. 아니요, 얘가 커피 왔어. 영진 씨가 커피를 내린다. 분주했던 손님들의 발길이 물러가고 그 여백 위로 차분히 비가 내립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차 한 잔의 휴식이겠죠. 비가 오니까 휴식 같다 느낌이. 병화가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사람이 일만 할 수 없죠. 그러니까요.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한다. 자막,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아 염색 중에 그릇을 엎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었지만 자연이 주는 색은 모든 것을 이겨내는 강한 마력이 있어 오늘도 염색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박영진 씨의 글 중에서 그냥 생각이 없어진 것 같아. 이거 밑에 바라보고 있으면 봉수 갖고 춤추는 거 안 보셨죠? 봉수가 혹시 춤을 춰요? 비가 많이 오면은 비 맞아 좋아서 얼마나 예쁜지 진짜. 오늘은 그 정도의 비는 아니네요. 쟤들 입이 많잖아요. 입이 춤을 춰요. 꽃이 춤을 추는 게 아니고. 비 오면 비 맞아가지고. 네, 좋아서 그 모습이 진짜 이쁘 그러다가 쟤는. 계속 많이 오면 나중에 축 처진다. 자연에게서 받는 가만한 위로의 힘을 부부는 알고 있습니다. 영진 씨가 아궁이에 땔감을 넣는다. 며칠 전 산에서 데려온 오리나무를
가마솥에 넣고 삶는 작업. 무럭무럭 김이 날 정도로 끓여낸 후에 한 소끔 다시 식혀내는 작업까지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마솥 뚜껑을 연다. 향이 구수한 향이 나죠. 네. 예, 참 좋아요. 식물, 어쨌든 식물 삶은 물이잖아요. 잘 우러났네. 색을 우려낸 나뭇잎을 건져낸다. 시커먼 색이긴 하네요. 이제 갈빛이 되죠, 갈빛이. 예. 바가지로 퍼서 물의 색을 보여주는데 갈색빛이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황색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도. 황색이 진한 황색이면 갈색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하지만 그 속에 또 흑색도 숨어 있어요. 식물이 가진 본연의 색을 찾아내는 박영진 장인의 손길은 오늘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박영진 씨.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 전통 염색이 주는 색감은 어디서도 볼 수가 없는 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색감을 자꾸 잊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빠져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흘러오게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염색을 할 것 같아요. 왜 다른 데서 그 감동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것은 바로 가장 사람과 환경에 좋은 염색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여기 해로움이 있었으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서로 환경과 사람한테 이로움을 주니까 더 자신 있게 이 염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자꾸 염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꾸 많은 사람들이 제 색을 보고 그냥 즐기는 그 모습이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에요. 우연히, 아니 사실은 운명적으로 색과 만났습니다. 잠시 스쳤던 인연이 통 옅어지지 않는 깊은 색으로 온 생을 물들여온 걸 보면 분명 운명이었다 그는 말합니다. 자연과 사람의 아름다운 어울림을 173가지의 색으로 표현하는 장인. 그의 하루는 늘 쪽빛처럼 깊고 그윽합니다. 유튜브에 균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 기획 제작 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화면 해설 방송 4월이랐다 시즌4였습니다.